이렇게 움직이시는 청년 단체, 뭐 다른 후보님들은 뭐 청년회도 물론 있을 거고 상공회의소도 있을 거고 그런 단체가 얼마나 되시고 뭐 주요 단체는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단체가. 글쎄,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활동하고 있거나 네. 청년 단체가 많지 않은데 결국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정당의 청년 네. 조직들이 주로 만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굳이 청년으로 분류하는 단체라면 뭐 제시 같은 경우도 좀 더 네. 신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신분이 있어왔고 요즘 로타리도 가보니까 예전에는 로타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은퇴한 사람 맞아요.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런 게 로타리였는데 요즘 굉장히 하향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 40대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굳이 뭐 청년 단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조직에 많이 접촉이 되고 있는데 또 단위 행정단위를 보면 그것이 읍면동에다 청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도 읍면동의 청년 조직은 우리가 생각한 청년하고 좀 달라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아닌가요? 60만 아, 진짜로? 진짜. 아 그거는 이제 저희도 네. 저희 사업단장님이시거든요. 저도 알겠습니다. 네. 읍면동 단위 청년회는 네. 시내권 청년회라는 연령층이 다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청년단체가 셀수 없이 많아요. 아, 될 수 없이 맞다. 근데 한 군데 빼놓으셨어요. 함께 한국 청년 유권자분 맞아요. 계시잖아요. 저희도 청년단체거든요. 저희랑 함께 늘 해주시잖아요. 아마 아까 네. 우리 모두의 누구든 부담스러웠다 하는 게 이게 아마 현실일 것 같아. 왜 부담스럽냐면 아주 소중하기도 해서 부담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안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부담스러워. 맞아. 이 친구한테 괜히 말실수하면 나도 이렇게 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만큼 청년하고 기성세대들의 매우 단절되어 있는 그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청년도 같이 이 사회를 집단이고 매체들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세대 간에 상당 부분 보이지 않게 벌써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 청년은 왠지 굉장히 소중한 누구하고 또 뭐랄까 희소 가치가 있고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말로는 지원하고 정책을 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그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 3.0의 개념을 보면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면 협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개방하면 어떻게 돼요? 개방되면 그걸 공유를 나눠주면 뭐가 이루어지면 소통이 된다는 거죠. 알면 소통이 정부가 소통이 되고 나면 협력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지? 전혀 부담스러운 거 아닌데 네. 거래들 나도 내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괜히 이게 부담감. 그 친구들한테 잘못 보이면 여러 또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나도 벌써 이게 꼰대과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요. 역시 청년하고 개방공유 소통은 부지런히 스킨십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이 스킨십만 가지면 결국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협력을 통해서 정책이 됐든 지원이 됐든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지만 또 깨닫게 되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선거 사무소에서 같이 일하시는 청년의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셔서. 네. 수백 명, 수백 명, 만 명, 20, 30명 되는 2, 거죠. 30분 정도 많이 움직이시네요. 또 막 없었는데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좀 스스로 와줘가지고 아. 그 확장성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데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좀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신 점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소통이 힘들다. 왜? 왜? 언어 코드에서 시작될 거예요. 언어 코드. 이 언어가 뭐냐면 다 한국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 생각이 죽어서 나오는 게 말이고 말이 죽어서 글로 종이에다 옮기면 글이거든요. 그래서 글과 말과 생각이 같아요. 또 생각이 이미 올드하게 나와 있고 말은 어떻게든 올드하게 나와. 근데 청년들하고 이 의식 코드가
다르면 언어 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코드가 다르다는 뜻은 의식 코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를 말하면 CPU, 정보 처리 장치가 틀린 거예요. 청년의 CPU하고 벌써 이 기성세대하고 CPU가 틀리기 때문에 CPU 자체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소통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의 어려움일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CPU를 좀 되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하듯이. 업데이트하듯이. 네. 이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나를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업데이트를 잘하면 청년들 소통이 잘 되는 거고 그 업데이트가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죽어도 안 돼요. 말도 있지만 죽어도 안 돼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런 있죠.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하고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수업 했잖아요. 네, 아니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저희 이제 이창수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생각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접촉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또 지금 후보님들하고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한쪽은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쪽은 만나면 뭐하냐 얘기도 안 들어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자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혹시 채널 운영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하시고요. 뭐 페이북, 인스타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가장 원시적인 걸 하지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 SNS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그걸 이용하고 있고. 후보님은 페이스북 굉장히 워낙 활발하게 네. 활동하시잖아요. 그건 활발한 것 같지 않던데. 그래도 그리고 다른 정치인 다른 후보님들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콘텐츠를 올려주시고 또 글을 써서 올려주시니까 그냥 사진 한 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담아주시니까. 근데 페북 페북에 좀 메시지가 약간 다른 거는 글에 있겠지 뭐 글. 그러니까요. 글이. 그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을 거고. 워낙- 조금만 집중하면 어쨌든 그 안에 쓰는 그 문장은 다른 사람보다 좀 감성을 담는다든지 느낌을 담는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를 수 있겠지. 신문에 네. 부장님 오래 하셨고 하셨어서 저희 그 페이스북 글 모아가지고 저희 광수생각 두 번째 책도 내시고 하셨어요. 창수입니다. 창수. 네, 창수생각. 창수생각 1편도 저희 페이스북 글로만도 맞아요. 한 권의 네. 책이 만들어질 네. 수 있을 네. 정도면 네. 굉장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하신다고 근데 제가 알고 그 있어요. 창수생각 그 툴을 그 서울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자신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페북 메시지를 가지고 한 권으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걸서 제가 알겠습니다. 페북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 옮겨서 그걸 같이 한번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특기가 있는 거지. 내 주특기가. 엄청난 특기. 네. 그러면 청년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공약 혹시 있으세요? 청년 대표 공약? 앞으로라도 혹시 생각? 공약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한번 색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천안에 결혼하는 게 한 4,000쌍 정도 뭐 결혼하면 조금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거. 네, 맞습니다. 뭐 서울 같은데 말하면 네, 네. 서울 말할 것도 나 서울 깜짝 놀랐어. 비서관이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전세를 하는데 우리 전세하면 하나 봐야 7천만 원, 네. 뭐 5천만 원 이러잖아. 네. 아니 원룸 가든지. 네네. 근데 무슨 뭐 전세금이면 매덕이더라고. 그냥 뭔 얘기냐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약 중에 여러 가지 뭐 행복주택, 뭐 용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이 문제야 대상이. 근데 누구한테 대상을 해주느냐? 뭐 차상이나 뭐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그게 기준에 맞는 청년들한테 그 주거를 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거를 뭐 영구히 해줄 수는 없어도 예를 들면 결혼해서 5년 동안은 임대료가 뭐 예를 들면 좀 낮게 해가지고 해서 최소한 사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초기에 주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면 이것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육아, 출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좀 공약화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사실 굉장히 육아가 해결이 돼야 뭐 그 육아까지 중에 이렇더라고. 정확하지는 수치가 네. 한 4천 정도 쌍이 되는데 140쌍 정도가 아주 어려운 이른바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되는 이런 분들이 하더라고. 최소한 그분들한테만 해도 주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고 그러면 그 결국 국가 전체의 복지 정책에서 특히 이 육아 정책이나 보육 정책에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끝에 가면 출산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출산율.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교육 있는 분야도 결국 출산이라고 이어지고 네. 주거 문제도 출산이라고 이어지는데 결국 한 자치단체나 한 사회단 사이에서 출산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어떤 주거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주는 이렇게 정책이 큰 틀에서 갖고 오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꼭 필요한 계층한테 딱 들어가는 맞춤형 공약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담론으로 시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좀 아니거든요. 많이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내가 알고 단편적으로 할 것 같아. 단편적으로. 네. 청년들한테 얘기해 보면 뭐 쉽게 뭐 일자리 가장 일자리. 중요한 네, 일자리. 해결 방법 없는 일자리. 뭐랄까 가장 힘들어하고 필요한 부분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뭐 일자리다 또는 무슨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청년 말씀드리세요. 네. 제일 힘든 부분 뭐예요 요즘 살면서? 대출이 안 돼요? 배가 고파요? 대출도 안 되고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그래도 그냥 촛불로 생활하고 근데 그 정도로 생활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오니까 생활에 대한 안정감이 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워. 어제 그 정의당 후보가 토론을 하던데 청년 기초 자산제 청년 기초 자산에서 20대가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더라고. 3천만 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재원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20대한테 한 3천만 원을 딱 준다. 그냥 돈으로 준다면은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어떻게 날리느냐도 네, 20대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는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3천만 원을 준다가 아니라 3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3천만 원 준다면 왜 주죠? 그걸로 다른 걸 하는 게 더 어제 나한테 반대로 질문하는 게 나도 좀 순진한 것 같아.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그러게 한 2, 3천만 원 되겠지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도 액면가로 모르겠는데 여기 답을 했거든. 그래서 나도 내가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된대. 2천만 원은 막 학자금 대출 여러 가지 그렇게 깔리는 사회생활 거죠. 한 2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가기 전부터 네, 마이너스 최고가 2천으로 시작하는 거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들한테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렇거든요. 학교 교육을 초, 중, 고, 대를 나와서 무엇을 해도 사회생활 사회에서 무엇을 해도 예를 들면 보일러고 벽돌, 변호사 무엇을 해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잘 아는 얘기지만 미국의 그 가족 홈드라마 중에 섹스 앤 시티인가? 네, 섹스 앤 시티. 거기에 남자 주인공들의 직업이 보일러공, 벽돌공이래요. 네, 그럼 우리 홈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뭐야? 재벌이 실장님, 본부장님, 이거잖아요. 검사, 이게 사회 의사.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보일러공이나 배관공이 그만큼 대우를 받고
하고 산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 청년들이 나갔을 때, 딱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해도 최소한의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자기 제2의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충족한 일자리를 찾다 보면 당연히 안 되지.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지. 예, 일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일자리가 그냥 가보면 얼마나 노동할 수 있잖냐. 그 차원은 그냥 다른 문제지. 맞아요. 네, 다른 문제지. 이 교육의 문제가 결국 이 사회 시스템 같이 가는데 이 교육이 뭐 특성화 교육이 뭐 재능 교육이니 무슨 별걸 다 해봐도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공부 잘해서 검사 판사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길어졌는데 결국 3천만 원 청년 기초자산제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 국가에 도움이 될까 어제 토론하면서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방식보다는 일단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는 또 청년들의 몫이잖아.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한번 경쟁을 해본다거나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링에 올려놔주는 기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답은 아닌데 네. 생각은 그렇고 실제로 국가정책에서 좋다 청년 기초자산제 출발하는데 5천만 원 줄게 이것만 쿨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이 없는 네. 거예요. 오히려 청년을 대책은 망치는 그것만 정책이 쿨한 있어요. 정책이 없냐고. 네. 그런 부분이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청년 정책 만드시고 하실 때 청년 의견을 반영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방법들로 간단히 혹은 요번에 제 바람은 결국 바람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여기서 간담회를 했고 두세 번 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약에 공부하고 12페이지는 뭐 4, 46 하잖아요. 직접 했을 만들어. 때 한 피를 그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낙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줄여주세요. 수학여행 비용 대주세요. 뭐 이런 공약들이 바람이 공약이라보다 자기 깨알같은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 바람을 고스란히 공부에 옮기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청년들이 나한테 바라는 거니까 내가 이거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아주 굉장히 뭐랄까 나이브한 공약을 넣고 싶었고 한쪽에다가는 3, 40대 마음들이 뭐 애기분이 뭐 하세요?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걸 깨알같이 적어주면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낙서판 있듯이 네. 이런 걸 적어주면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피를 공약을 넣고 싶었어. 너무 네. 넣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아 그래요. 써달랬더니 안 써주더라고. 저희 여기 네. 꽉 차 있는데 그래요? 네네. 여기 꽉 차 있습니다 저희. 그렇구나. 네 저희가 또 처음 왔었어야 되는데 음. 네, 이런 걸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네. 많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네, 네. 청년들의 목소리니까. 그렇죠. 저희가 150명과 함께 온 거예요. 이 자리에 본인들이 하고 150명이 싶었던 있어요. 얘기. 네, 네, 난 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부해야 될 갖고 싶어서 내 얘기는 나는 이 친구들의 뭐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허망한 공약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바빠서 그런지 뭐 명령이 안 주는. 저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이런 그 텍스트가 있었으면 난 그대로 넣었을 것 같아. 여기 다 있잖아요. 청년 임대아파트 확충, 볼거리 구조, 삶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분은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없는 거죠. 네, 생각 없는 거. 이것도 청년도 큰 문제라니까. 맞아요. 생각 없는 게. 맞아요. 될 대로. 대대로 내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공연인들의 주체가 되는 공연문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네. 네. 나 이거 안 했으면 나 고스란히 이거 두피해가지고 딱 집어넣었을 것 같아. 이것만은 절실한 목소리가 어디 있고 이거를 공약화해서 내가 니들 가령을 긁어줄게. 니들 원하는 거 해볼게. 라고 하는 공약만큼 진정성 있는 공약이 있어. 해줄게가 아니라 한번 해볼게. 같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네. 그럼 좀 이따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분이 바쁘셔서 자 아니잖아. 11시 먼저 약속돼 있다면서. 여기 네. 다음 타임에. 내가 바꾼 게 아니라. 걸렸어요? 저희 청년 이해도 부분에 있어서 충남 청년이 혹시 다른 지역 청년과 혹시 다른 점 서울 뭐 간담회나 이런 거 좀 해보시면 느끼신 점 있으세요? 서울, 네. 여기 충남, 네. 뭐 저쪽 쪽 대구 대구 경북 경북. 이쪽 네. 확연하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특징이 뭔가요? 충남 특징. 충남 특징은
딱 충남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표현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고 서울은 청년이라고 해서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 금수저 출신인 것 같아요. 내 느낌은 또 별로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오고 저쪽 대구 경북은 내가 정치 영역에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는데 대구 경북이야말로 더 청년들을 줄 세우게 한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이 아주 청년스럽지가 않아. 네, 청년인데. 그나마 저희가 제일 그럼 오히려 여기가 그나마 그냥 수줍어 오히려 이렇게 지도자들이 손을 안 잡아주니까 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내가 주위에서 대구 경북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딱 발딱 뛰면 그냥 쭉 가는 가니까 이런 게 보이고 서울은 너무 럭셔리해. 와. 네, 너무 럭셔리해. 난 처음 가봤었는데 간다고 하는데도 참으로 럭셔리. 내가 아주 어색하더라고. 네, 그 차이가 물론 뭐 다 그 동네 문화, 그 계층의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은 청년스러운 게 맞는 것 같고 늘 난 주문을 하지. 야 실수해도 좋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눈치 보고 막 할 거 하면 다 말을 해라. 대신 뭘 배우냐면 그 정확하게 그 한계를 느끼는 그 단계를 넘지 않는 그 일종의 예의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고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당별 뭐 행정부서 지자체 청년 나이가 다 달라요. 다들 네. 후보님이 딱 생각하시는 청년의 나이 몇 세부터 몇 몇 세까지? 세부터 몇 세? 20세부터 50세? 넓게 보시래요. 넓게 보냐고? 네. 유흥준 교수 나의 문화의 답상이 있었냐고 네. 교육 이사 갔는데 네. 63인가 4세 이사를 갔는데 가니까 마을에 갔으니까 노인회에다 인사해야 될거 아니야. 네. 인사 왔다고 이제 가입한다고 노인회. 그랬더니 다음 내년에 오라고 그래. 나이가 아직 청년이 가시라고. 아주 청년네. 그럼 청년이 가시라고. 60몇 살인데. 64세인데 다음은 맞아. 65세. 근데 노인에 가입하실 나이가 아직 안 아직 됐어요. 안 돼. 이러네. 갔더니 청년이 가서 가입하라고 그래. 맞습니다. 다 청년이죠 뭐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시대가 네. 50 유엔에서는 몇 살 맞지? 65세. 65세예요? 네. 그렇지 65세. 우리 정당은 45세. 네. 45세 정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 혹시 아세요? 요즘 뭐 문제도 많은 것도 있고 뭐 기사도 많이 나는데 혹시 아시는 데가 있거나 혹시 뭐 보시는 데가 있으신지. 20대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의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나 뭐 아시는 데나 생각나시는 데가 있어요? 특정한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죠? 네, 아시는 데가 있으신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없으세요? 네. 됐습니다. 저희 이제 조사표는 다 됐고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책 이제 받으시고 싶잖아요.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전달 사진 찍고 하는 걸로 저희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양복 입고 네. 여기 저희 사업 단장님이세요. 사업 단장님이 후보님께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쌀가지고 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 말고. 네, 우선 먼저 이거 드리겠습니다. 농사 많이 시대로 쌀. 네, 저 여기 앞에 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네. 저희도 같이 사진 좀 찍을게요. 저희 동생이 하나 하고서. 오세요, 빨리. 저희 부위원장님이셨는데. 위원장님이시면. 오셔요, 빨리. 스카프가 아주 어울리는데 가셔요. 나 드린 게 없어서요. 이번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청년. 수평.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